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37회차 4월 1일 토요일 드디어 개막하는 KBO 국내 야구 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두산과 롯데, 두 번째 경기는 삼성과 NC의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두산과 롯데의 개막 첫 맞대결입니다. 먼저 두 팀의 선발 투수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고된 선발 투수 두산의 입장에서는 알칸타라, 롯데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일리가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라울 알칸타라는 지난 시즌 NPB 한신에서 1승 3패 평자 4.70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범 경기에서 3번 2.19로 나쁘지 않은 리허설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26일 최종 삼성전에서 5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볼넷을 3개만 허용했습니다. 자, 다음은 롯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익숙한 투수죠. 댄 스트레일리. 자, 스트레일리는 지난 시즌 4승 2패 평자 2.32를 기록했고요. 시범 경기 2번 등판했고요. 첫 경기 2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고, 다음 하나전 5이닝 6피안타 1실점으로 나름대로 향상된 모습의 스트레일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팀의 2022 시즌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입니다. 자, 두산은 지난 시즌 60승 82패 2무로 정규 시즌 9위로 떨어졌고요. 김태형 감독이 물러나고 새 시즌을 이승엽 감독 체제로 치르게 됩니다. 자, 공격 지표도 18.32승으로 리그 8위에 그쳤고 선발 투수진은 3.76승으로 9위, 불펜은 4.77승으로 6위였습니다. 여기에 필딩에서도 전에 이어 실망스러웠는데요. 수비율 지표가 9위에 그쳤습니다. 자, 다음은 롯데입니다. 롯데는 64승 76패 3무로 8위에 머물렀는데요. 공격 지표 16.62로 9위에 그쳤고 선발 투수진은 7.96승 8위, 불펜은 5.54승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사직구장이 외야 확장으로 공격력이 떨어진 반면 투수력은 소폭 상승했고요. 수비 효율성 지표도 12로 익숙한 자리에 위치한 롯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팀의 오프시즌 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시즌 전력인데 먼저 두산입니다. 두산은 지난해 외국인과 모두 결별을 했고요. 한신에서 2년 동안 뛰던 알칸타라를 90만 달러에 영입했습니다. 자, 재영입인데요. 딜런 파일과 외야수 호세로 하스는 신규로 영입했습니다. 자, FA 포수 양의지를 4+2년 계약으로 5년 만에 복귀시켰고 포수 박세혁은 NC로 떠났습니다. 자, 보상 선수로는 투수 전창민을 보내고 내야수 박준영을 받았고 내야수 오재원과 투수 이현승은 은퇴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롯데입니다. 자, 롯데는 스트레일리 그리고 반스 그리고 렉스 등 외국인 3명과 모두 재계약을 성공했습니다. 자, 스트레일리와 렉스는 지난해 시즌 도중 대체 외국인 선수로 입단했는데 스트레일리는 롯데에서 벌써 4번째 시즌을 맡고 FA 3명을 영입했습니다. 포수 유강남, 유격수 노진혁, 그리고 투수 한현희와 4년 계약을 하며 그동안 아껴뒀던 돈을 제법 많이 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상 선수로는 투수 김유영, 포수 안중열, 그리고 투수 이강준이 각각 떠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내국인 에이스 박세웅과는 5년 90억 원의 단연 계약을 했고요. 투수 차우찬, 신정락, 윤명준, 김상수 등 타팀 방출 선수 8명을 영입한 롯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할 건데요. 자, 우선 알칸타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칸타라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고전한 뒤 KBO로 복귀했는데 두 시즌 동안 평균 자책점 3.96으로 고전했습니다. 그리고 63경기에서 7번의 선발밖에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자, 두산에서는 2020년 20승을 따낸 투수가 한신에선 로테이션 경쟁에서도 밀렸고 최근 양국의 투수력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위는 나쁘지 않았던 알칸타라입니다. 일본 무대에서 비록 고전했지만 그럼에도 하고 9위는 괜찮은 모습의 알칸타라였다.
자, 거기에 지난해 포심 평균 구속이 151.2km였는데 이 구중의 피안타율이 3할 4리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두산에서는 2할 2푼 5리, 그리고 KBO 리그는 구속이 2021년부터 올라오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본 프로야구와는 갭이 좀 크고요. 알칸타라의 패스트볼 정도라면 한국에서는 충분히 먹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칸타라의 페스티벌 정도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먹힐 공이라고 예상한다. 자, 다음은 스트레일리입니다. 스트레일리는 첫 시범 경기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다른 투수보다 늦은 3월 20일에야 첫 등판에 나섰고요. 이 경기 빠른 공의 최고 구속이 145km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월 26일 두 번째 경기에서는 한결같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고 구속도 147km를 찍었고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도 제구가 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스트레일리는 첫 시범 등판에서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26일 하나전 꽤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리고 스트레일리는 지난해 좋은 투구를 했지만 포심 평균 구속이 143.7km에 그쳤고 주무기인 슬라이더, 커터가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구속 상승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만 구속 상승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이는 모습이다. 자, 거기에 오키나와 캠프에선 투구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역시나 기대를 걸어볼 만한 스트레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인데요. 롯데는 지난 오프시즌 FA 3명을 영입하는 투자를 했는데 성민규 단장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연봉 총액을 줄여왔습니다. 거기에 이대호가 은퇴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지갑을 풀었는데요. 최대 취약 포지션인 포수와 유격수에 투자를 한 점이 돋보였는데요. 워낙 지난해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전력 상승 효과는 거의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은 양의지를 FA로 복귀시켰고 양의지의 지난해 공격 효율성 지표는 4.98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NC로 이적한 박세혁도 1.16이었습니다. 따라서 양의지의 영입으로 실제 기대할 수 있는 추가 승수는 3.82에 불과하고 롯데의 오프시즌 투자가 보다 더 효율적이었다. 두 팀의 오프시즌 투자는 롯데가 조금 더 효율적인 영입을 감행했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은 한국 시리즈에 단골로 진출할 때 수비가 굉장히 강한 팀이었는데요. 지금은 수비가 약한 팀이 됐고 지난해 수비력은 이 부문에서 만년 꼴찌 롯데와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롯데는 수비에서는 분명히 나아질 부분이 생길 것이고 롯데의 허약한 수비에는 안방 불안이 이유였다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게 있었습니다. 자, 고로 이번 경기는 롯데의 승리를 예상하고 스트레일리는 잠실구장을 사랑하는 투수입니다. 통산 잠실구장 평균 자책점이 1.83으로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롯데가 가져가 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짓자면 자, 오프시즌 두산은 양의지를 다시 데려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알짜배기 영입은 없었고 여전히 수비에서 불안감이 존재하지만 롯데는 알찬 영입으로 보다 더 두터워진 팀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승에 롯데 플러스 1.5 핸디승 그리고 마찬가지 저득점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33회차 1093.30배당 고배당 조합 준비했습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 주시면 매일마다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맞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이 경기로 마찬가지 선발 투수 정보부터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라이온즈는 뷰캐넌이 선발로 마운드에 오르고요. NC는 새로운 얼굴인 패디 선수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먼저 데이비드 뷰캐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은 뷰캐넌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지난 시즌 11승 8패 그리고 평자 3.04를 기록했고요. 3번의 시범경기에서 1.5구로 호투를 기록했다. 자, 11.2이닝 동안 삼진을 12개를 잡았고 볼넷은 4개밖에 허용하지 않았던 뷰캐넌입니다. 나름대로 시범경기에서 호투를 했고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NC입니다. NC에서는
에릭 패디가 선발로 오른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워싱턴에서 6승 13패 5.82를 기록했던 선수다. 자, 그리고 3번의 시범경기 투구에서 굉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12.2이닝 7피안타 1실점이었고요. 볼넷도 2개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진 12개를 잡아낸 모습이고 평자는 0.71에 불과했습니다. 자, 굉장히 괴물 투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비록 메이저리그 워싱턴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여기는 KBO이기 때문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 수 있는 투수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자, 다음은 두 팀의 지난 시즌 리뷰부터 볼게요. 자, 삼성은 66승 76패 2무로 7위로 떨어졌고 가장 큰 순위 하락을 겪은 구단이다. 자, 공격 지표는 6위, 그리고 선발진은 9.15승으로 역시나 6위. 하지만 과거의 자랑거리였던 불펜이 4.30으로 꼴찌 하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9위에 위치했고, 수비 지표도 8위로 삼성의 전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지난해의 삼성 라이온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NC입니다. NC는 67승 74패 3무로 마찬가지 6위에 머물렀고요.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자, 공격 지표는 4위로 나쁘지가 않았는데, 그리고 선발 투수진도 10.63승으로 5위, 불펜은 8.09로 3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 지표는 5위, 얻을 수 있었던 만큼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표상의 순위는 굉장히 높았지만 그에 따른 승운이 따라주지 않았고 그 이유를 보다 디테일하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두 팀의 오프 시즌 전력부터 보겠습니다. 자, 삼성은 웨인 전원과 재계약 성공했고요. 뷰캐넌, 수아레스, 그리고 피렐라는 지난해 팀 공격 효율 53%인 16.9승을 합작했다. 뭐 재계약의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10개 구단 중 단연 1위였고 FA 영입 선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야수 김상수, 그리고 김상수가 KT로, 그리고 오선진이 하나로 이적했습니다. 자, 김상수의 보상 선수로는 김태훈을 받았고 C급 FA인 오선진은 보상 선수가 없습니다. 자, 강속구 투수인 김윤수 등 4명이 상무에 입대했고 왼손 투수 최채영은 최지강, 김도훈과 함께 6월 달에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NC입니다. NC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전력 변화가 크다. 먼저 루친스키, 파슨스, 마티니와 모두 결별을 했고요. 자, 에이스 루친스키는 오클랜드와 최대 2년 800만 달러에 계약했고, 새 투수 에릭 패디는 메이저리그 경력이 많고 테일러 와이드너도 수준급의 선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외야수 포지션에 제이슨 마틴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FA로는 박수혁을 영입했고 보상 선수로는 내야수 박준영을 내줬습니다. 투수 이재학과 내야수 박민우, 외야수 권희동 등 자체 FA 3명과 계약했고요. 원종현, 양의지, 그리고 내야수 노진혁과는 결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왼손 에이스 구창모와 BFA 단연 계약을 해 양의지를 잡기 어려웠던 NC였는데요. 하나와의 트레이드로 이명기와 이재용을 보내고 조현진과 드래프트 7라운드 지명권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LG의 외야수 한석현은 퓨처스 FA로 영입되었다고 합니다. 자, 불펜은 두 팀 다 풀가동할 수 있는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분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뷰캐넌은 20년 데뷔 이후 시즌 연속 3점대 평자를 유지하며 호투했다. 그리고 지난해 막판 부상으로 고전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올 시즌엔 몸 상태가 꽤 나쁘지 않은데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그리고 커브까지 모두 15% 이상의 비중으로 골고루 던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가지 구종 모두 구종 가치가 플러스였고요. 체인지업은 고영표 원태인에 이어서 리그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NC에 굉장히 강했던 뷰캐넌인데요. 3경기 평자 1.31이었습니다. 2022 시즌. 자, 다음은 패디입니다. 패디는 지난 2017년 메이저 데뷔하후 지난해까지 102경기 88선발 그리고 등판을 했는데 성적은 썩 좋지 않았지만 워싱턴의 주력 선발 투수였고, 물론
좋았다면 패디를 한국에서 볼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9위는 평균 이하입니다. 하지만 KBO 리그에서만큼은 상위권이고 평균 시속 149km의 싱커가 주목입니다. 평균 149km의 싱커가 주목이고 2021년에는 평균 구속이 시속 151km까지 찍혔던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본 시즌에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팀의 경기인데 두 선발 투수 모두 호투를 기대할 수 있고 삼성은 시범 경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하지만 올해 하나가 꼴찌 자리를 넘겨줄 유력한 후보로 보인다. 왜냐? 박진만 감독이 첫 시즌을 앞두고 강도 높은 전지훈련을 치렀고 이런 팀은 시범 경기에서 반짝하지만 정규 시즌에서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태껏 봐왔던 야구의 흐름이 그랬고요. 그리고 삼성은 지난해 외국인 선수 3명이 모두 16.85승을 합작했는데 내국인 선수 전원은 14.86승이었습니다. 구자욱의 재기에 기대를 걸지만 내야진과 불펜에는 역시나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내야진과 불펜에는 아직까지 구조적 문제가 있는 삼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선되지도 않았고 이런 가운데 중견수 김현준이 오른손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NC의 지난해 부진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징계가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문제가 전혀 없고 박성민은 재기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NC 쪽의 승리를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는 삼성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삼성은 지난해 구자욱의 재기에 기대를 걸지만 내야진과 불펜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개선된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자, 고로 이번 경기는 NC 승을 1순위로 추천드리고 NC 플러스 1.5 핸디승에 마찬가지로 저득점 경기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국내 야구 개막전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주력 조합과 고배당 조합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